네, 안녕하세요. 리테라 이즈입니다. 자, 오늘도 2026학년도 대입전형 대학별로 전년 대비 대학별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지금 평균 잡아 좀 올리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좀 일이 많아서 시간이 되면 좀 여유가 있으면 빨리빨리 올리고 싶은데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3월 모평 이제 처음으로 또 시행이 됐는데, 요 결과들 어떻게 나왔는지 좀 여러분들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 좀 피드백을 잘 해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또 당장, 월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4월이 됐는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치르게 되는 1차 고사, 중간고사도 일단 소기에 성과를 좀 거두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이어서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립대 요 정도까지 이제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건국대, 동국대, 그다음에 홍익대, 그리고 숭실대, 그리고 국민대, 서울과기대까지 해서 쭉 한 번에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대학들은 사실 그렇게 변경사항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아서 좀 빠르게 살펴볼 수 있어서 대학들을 지금 조금 많이 선정을 했고요. 이 대학들 주요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변경사항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먼저 건국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변경 사항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 명칭이 변경된, 즉 사회통합 전형이 뭐 기회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 요게 이제 좀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서의 인원 변경이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인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최종 확정, 이제 그 확정된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제 조금 뭐 잠정적으로만 좀 파악을 하시고 인원 자체는 최종 확정 요강에서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이제 5월 달 정도 이제 나오는 이제 최종 이제 확정 요강을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그 작년에 신설되었던 자유전공 관련된 모집 인원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그 단과대별 자유전공과 그 다음에 순수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모집 인원 자체가 좀 소폭 감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 인원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이 다시 작년 수준만큼 다시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현재 모집 인원 자체 자유전공에 대한 단과대별 자유전공이나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조금씩은 뭐 축소가 되는 경향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많이 확대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뭐 KU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통합 이제 자유전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 해당되는 KU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이제 논술 모집 인원은 4명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종합 모집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뭐 전년도하고 KU 자유전공은 현재 계획상으로만 나와 있던 전체 모집 인원은 동일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과대 자유전공, 이과대 자유전공, 그러니까 단과대별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특색 있는 부분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 인원에서 정시 모집 인원 지금 할당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정시 모집 인원이 지금 다 축소가 됐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과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시 전형에서 전년도에도 수능 60, 그 다음에 2026학년도에도 60명을 모집을 한다. 이 부분들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과대랑 이과대 자유전공은 지금 정시 모집 인원이 규모가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에 50명에서 자, 66명입니다. 제가 이제 6으로 이제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걸 좀 바꿔놨는데 66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집 인원이 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논술 인원 같은 경우는 좀 모집 단위가 좀 줄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조금 증원된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과학기술, 과학기술원 자유전공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뭐 논술에서는 1명 감소, 그 다음에 교과에서 뭐 1명 증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술 인원 자체가 이제 조금 감소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뭐 정시에서 지금 빠지는 자유전공 이제 모집 단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조금은 감소했던 걸로 한 걸로 좀 보이는데 뭐 요건 이제 최종 확정 요강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건국대에서 이제 또 다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모집 단위에 대한 부분에서 명칭이 이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모집 요강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미래에너지공학하고 화학공학부 같은 경우 또 일부를 이제 합쳐서 뭐 화공학부로 이제 개편을 한다든지, 또 화학공학부 자체 일부 학과를 빼서 재료공학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작년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 단위에 대한 부분에서의 구조 개편이 좀 있었다. 구조 개편에서 이제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별 입결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서 변경이 되면은 모집 단위가 변경이 되면 입결 자체를 정확하게 똑같이 매칭시켜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네,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던 모집 단위라고 했다면 2026학년도에는 세부 모집 단위에서 이제 통합적 모집 단위로 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뭐 동물자원과학과, 그다음에 축산식품생명공학과, 그다음에 식품유통공학과 요 세 개 학과를 묶어서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학부라고 해서 이제 통합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규모가 이렇게 되면 더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것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에 포함되어 있었던 융합인재나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2026학년도에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구조 개편에 관련된 부분들 반드시 꼭 좀 체크하고 넘어오셔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변경 사항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건 이제 최종적으로 모집 요강을 보시면서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뭐 작년에 많은 대학들이 변경 내용들을 작년에 이제 좀 많이 고시해 놓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2025학년도 변경사항 같은 경우가 특히나 뭐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되는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연계열에 한해서 지정해놨던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 과목 같은 경우를 폐지한 대학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2026학년도에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능 반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변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2025학년도에 변화를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국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화 사항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다만 이제 그 동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두드림 전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드림 전형을 지금 이원화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형은 이제 별도로, 그리고 이제 통합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전형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두드림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두드림 전형으로 아예 통합을 해서 이제 통합 두드림 전형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한다. 요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변동 자체는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건대나 동대나 홍대 뭐 지원하는 수험생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비슷한 라인에서 그 지원을 하는 경향들이 좀 많았었고,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 뭐 경희대나 뭐 예를 들어서 시립대나 이런 학교들도 이제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좀 있었을 텐데 홍익대가 이제 작년까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다른 대학들이 지정 과목들을 거의 대부분 다 폐지했었던 상황에서 홍대는 작년에 그 부분들 폐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2026학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지정 과목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자 이제 뭐 수시 전형에서 자연계열과 그다음에 캠퍼스 자율전공에 적용을 했었던 그러니까 자연과 예체능 계열이었죠. 자 이제 지정 과목들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그다음에 과탐 지정을 이제 올해 폐지를 해서 국수 영탐, 그러니까 지정 과목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홍대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이
수시 전형을 교과 전형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모두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 적용하는 대학교였기 때문에 따로 전형 명칭을 쓰진 않고 수시 전형 자체에서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전형들은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제한 없이 지정 과목에 대한 제한 없이 이제 치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는 뭐 그 요구하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 변한 건 없고 다만 이제 지정 과목에서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는 이제 3합 8, 네, 8등급 이내. 네, 요 정도 이제 충족을 했어야 되는데, 요 기준 자체가 변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지정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했다. 요걸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정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정시 전형에서도 자연계열과, 그다음 캠퍼스 자율전공, 즉 자연계열과 예체능 계열에, 예능 계열 일부에 적용을 했었던, 자, 이제 지정 과목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전년도에 수학, 기하 미적, 그 다음에 과탐 지정이었었는데, 그게 2026학년도에는, 네, 이제, 지정 과목 없이 국수 영탐 자유롭게 응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탐구에서 사탐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상당수 이제 많은 대학들이 수능 지정 과목, 자연 계열에 한해서 지정해놨던 지정 과목들을 이제 많이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다만 지정 과목 자체는 이제 폐지를 했으나 그 부분에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자연계열 수험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수학에서 대신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는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탐구에서 과탐을 선택했을 때는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또 준다는 점. 이 점은 일단 지정 과목을 해제하면서 이제 홍대가 나름대로 하나의 안전장치처럼 걸어놓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탐을 선택을 했을 때 어쨌든 이제 뭐 자연 계열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가산점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발휘하게 될지 이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 과목을 정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숭실대 이제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매번 동영상 올릴 때마다 이 자료의 지금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언급을 하고 왔었는데, 예, 다시 한번 여기 동영상도 이제 또 새롭게 이제 그 올린 동영상이니까 이 자료의 지금 출처는요, 지금 대교역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 네, 그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 다 아시겠지만 이 대학 어디가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인위적으로 학교별로만 지금 조금 재편집을 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놓은 건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이제 그 누락해서 못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시 전형에서도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숭실대 같은 경우 수능 반영과 그다음에 모집 단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시에서도 일단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 지금 이제 정시랑 모집 단위에 대한 변경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 대한 변경 내용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반영 즉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변경 내용이 좀 들어왔냐면 특히 정시 전형에서 인문과 경상 계열의 모집 단위에서 수능 반영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 같은 경우 2025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10,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중앙 보니까 10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 2026학년도에 국어 반영 비중은 35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은 25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 좀 취지에 맞게 수학 반영 비중을 조금 낮췄고 반면에 이제 영어는 동일하고요. 탐구 비중을 12.5, 12.5 즉 각각 2.5%씩 해서 총 5%를 높이면서 수학에서 반영 그 5% 감소한 비중을 탐구 쪽의 비중으로 조금 더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상 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10이었는데 요 비중을 2026학년도에는 국어 25, 그 다음에 수학 역시 비중 5% 떨어뜨려서 30, 그 다음에 탐구 비중을
각각 2.5%씩 해서 총 5%를 올리면서 이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비중을 조금 바꿨다,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 지정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인문과 경상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만약에 사탐을 선택을 했을 경우 100분위 점수의 최대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즉 한 과목당 2.5%씩 해서 최대 두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5%씩 부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간에 상당수의 대학들 중에서 인문계열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사탐의 가산점을 주던 학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또 전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좀 변경된 대학들도 있으니까, 그것들 좀 잘 비교해 보시면서, 네, 여기 이제 정시에서 반영에 대한 부분들 좀 변화되었다. 요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단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변경이 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게,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는, 네, 이제 새로운 이제 모집 단위가 좀 등장을 했고, 이제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제 자유전공학부, 인문과 자연으로 분할 모집하던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미발표 심의 중이라고 이제 표시가, 그 대학 어디가에 자료에 표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일단 요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학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던 내용은 일단 전년도에 모집했었던 자유전공학부, 즉 인문과 자연 분할 모집하는 모집 단위 자체는 없어진 것 같고요. 이 모집 단위 대신에 그냥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계열 상관없이 통합으로 모집하는 그런 자유전공학부가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모집 단위에 대한 인원이 지금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모집 단위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만 100%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워낙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만 100%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모집 단위 인원에서 자유전공학부 인원 자체는 지금 정말로 내부적으로 지금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인원을 확정 요강에서 발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는 자유전공학부 자체가 신설된 건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모집했었던 모집 규모가 꽤나 컸었던 인문 자연 분할 모집이 올해도 그렇게 갈지, 아니면은 그냥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을 더 늘릴지, 아니면 그냥 통합 모집으로 새롭게 갈지에 대한 부분은 요건 지금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종 확정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잠정적으로 조금 보류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에서도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숭실대 수시 전형에서 이제 숭실대 수시 전형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생겼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하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 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략적으로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인문이나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 전년도의 수능 최저가 2합 5등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024학년도에는 2합 4였다가 전년도에 2025학년도에는 2합 5로 기준을 낮췄고요. 그 다음에 2026학년도에는 한 번 더 기준을 떨어뜨리면서 2합 6등급으로 지금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과목 없이 자유롭게 과목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해서 전년도에 2합 5등급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2합 6등급으로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요걸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정 과목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지정 과목이. 그래서 지정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진 않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 중에서 택 1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도 과탐 한 과목을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요 부분들은 일단 기억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이제 신설된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쓸게요. 여기 수시에서는 수시 최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그 지정 과목 없이,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지정 과목 없이 국수 영탐 중에서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6등급, 그러니까 인문 경상 계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시 전형에서 가장 우리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하향 조정을 했다. 특히 인문 경상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2년째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하향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2합 4에서 2합 5, 2합 5에서 다시 2합 6으로 하향 조정을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당장 이제 내신 성적 입결에 또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이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 정도로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제 입결이 상승할 여지를 충분히 좀 남겨놨다라는 점. 그러니까 2025학년도의 입결, 2024학년도의 입결을 서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입결이 형성되었는지 한번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뭐 대략적으로 보면 2점 초반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합 6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했다면 수능 미충족률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기 때문에 거의 지원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거다. 네, 요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시 전형에서 이제 또 하나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상 계열이요. 경상 계열만 지금 따로 떼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경상 계열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교과 성적 반영 방식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식 자체가. 그래서 경상 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되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건 내신 교과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있어서 국어 같은 경우가 15%,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35%, 그 다음에 영어 35%, 그 다음에 탐구, 그러니까 뭐 그 사회교과죠. 사회교과 같은 경우가 이제 15%. 요렇게 이제 반영을 했었던 거를 올해 이제 2026학년도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20,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30, 그리고 영어하고 사회는 동일하게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국어하고 지금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바뀌었거든요. 국어 비중을 5% 높이고 수학 반영 비중을 5% 떨어뜨리고, 네, 이러한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올해 숭실대식으로 경상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환산 내신 점수를 뽑아보면 또 작년하고 다른 결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이제 이수 과목에 따라서 3과목 이상 이수를 했을 때 20, 그 다음에 2과목 이상을 이수했을 때 18, 그 다음에 1과목 이상을 이수했을 때 1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대부분 다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 이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시 전형에서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변화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완화에 대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점. 이게 당장 올해 이제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 되게 민감하게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원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국민대 이제 전형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대 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좀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될 거, 뭐, 물론 이제 작년에도 사실 국민대는 상당히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었던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 자체에 대한 부분들 신설하면서 작년에 정시에서 대규모 인원들을 좀 모집을 했었죠. 근데 올해도 좀 파격적인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이제 신설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일단 이제 뽑는 인원 자체를 총 23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적은 인원 아니죠. 전체 인원 파이로만 놓고 보면 적은 인원 파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논술 전형을 이제 신설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좀 더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 100%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논술 전형이 네, 신설이 되었다.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래서 인문계랑 이제 그 자연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네, 일단 인문 같은 경우는 지정 과목이 없으니까 국, 수, 영,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2합 6등급 이내, 네, 요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역시 지정 과목 없고요. 영어 그리고 탐구는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과탐입니다. 그래서 과탐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해가지고 네, 일단 최종 기준은 2합 6등급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됐다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한다는 점, 네, 그거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개의 전형으로 좀 나눠서 운영을 했었는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일단 이제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는 점은 지금까지 이제 그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국민대 그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과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네, 요렇게 이제 이원화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남은 거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만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 모집 단위 규모를 이제 빼고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이제 단일 모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 논술 같은 경우에 지금 100%로 모집한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도 일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자연계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인문계열 모집단입니다. 인문계열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 2합 5등급이었던 이 기준을 올해 역시 한 개 등급 하향 조정을 해서 2합 6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이미 2합 6등급이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논술하고 이제 동일하게 탐구에서는 과탐 지정이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하향 조정이 됐다. 2합 6등급으로. 그러면 이제 비슷한 라인의 숭실대하고 국민대는 이제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예체능 계열 일부에 대한 이제 모집 방법에 대한 변경인데, 네, 요 부분들은 이제 실기가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살펴보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 전형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어 왔었던 각각의 학과들, 그러니까 공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 뭐 디자인 계열 학과들에 대한 어떤 전형 방법에 대한 변경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지원을 고려하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기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가 따로 뭐 언급하지는 않고요. 자, 다음으로 서울과기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변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단 이 모집 단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자유전공,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신설되었던 자유전공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바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나름대로 심의 중인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최종 확정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변경 사항이 역시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즉 고교 추천 전형에서 전년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개 과목만 반영을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요것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 상당수의 많은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전 과목보다는 세 개 과목, 상위 세 개 과목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이제 서울과기대도 그런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상위 세 개 과목만 반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뭐 많은 내용들, 변경 내용들이 등장하지는 않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최종 확정 요강에는 어느 정도의 또 변경 내용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 요 정도까지 살펴보고, 이게 다음 편에 이제 세종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원래 먼저 살펴보려고 했는데, 한 페이지 안에 지금 집어넣기가 세종대 뭐 이런저런 이제 변경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걸 이제 다 집어넣지는 못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업로드하는 동영상에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세종대랑 이제 나머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이제 중심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마저 살펴보고, 그 대학들 이제 다 살펴보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대들은 이제 따로 묶어서 여대 전형들도 별도로 좀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건 오늘 이제 살펴본 대학들은 그렇게 변경 사항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변경 사항들 오늘 이제 살펴본 대학들은 홍대, 그다음에 숭실대, 국민대 이 세 개 대학교에서 이제 수능 최저 관련된 부분들의 좀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논술 전형 신설이 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변경 내용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건대부터 시작해서 서울과기대까지 총 5개, 6개 대학 정도 지금 살펴봤던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또 이제 나머지 대학들 이제 변경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